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홍제초등학교 교사 정서영입니다. 저는 평화통일교육 워크북에서 실과 영역을 맡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실과를 아시나요? 초등학교 실과는 기술 과정이라고도 알고 계신데요. 5, 6학년에만 있는 교과로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아동기 발달과 가족, 의식주 등을 다루는 가정생활과 동식물과 농업, 소프트웨어 발명 등을 다루는 기술의 세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모두 노작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실천하면서 학생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할 생활의 경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교과로서의 실과의 활동이 평화통일교육과 융합된다면 기존의 단순히 이론적인 통일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직접 손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자연스레 학생들이 평화통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기술의 세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총 3차시에 큰 2가지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차시 활동으로 직소 활동입니다. 직소 모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서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남북한의 자료를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평화통일교육적 요소를 접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 3차시로 프로그래밍 활동입니다. 엔트리 기초 코딩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제작하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표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생태평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차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하기입니다. 그중 1차시는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남북 사례를 통해 여러 종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활동 1,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일까요? 에서는 브레인스토밍으로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의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친환경 농업 이해하기에서 직소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친환경 농업의 종류에 대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으로 친환경 농업의 논의의 필요성 알기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저는 쉽고 일상적인 용어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글과 사파를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급의 경우에는 해당 글을 읽기 전에 제가 친환경 농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한 후 글을 읽었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날씨와 관련하여 낙엽이나 그 외에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자연적 자재를 사용한 영상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글을 읽어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의 의미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정리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도록 저는 초성 퀴즈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 직소 모형을 통해 남북한 친환경 농업 이해하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직소 모형 아시나요? 저는 모둠 활동을 진행할 때 모둠 내의 협동을 위해서 모둠 간의 경쟁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직소 모형의 경우에는 경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 전문가가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모둠 내의 협동과 더불어 모둠 간의 협동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집단 협동학습을 의미합니다. 한 학급에 24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4명씩 6모둠으로 나누었다면 한 모둠의 각 모둠원이 A, B, C, D 하나의 소주제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 모둠에서 같은 소주제를 맡은 학생끼리 모입니다. 각 모둠에 A를 맡은 사람 6명, B를 맡은 사람 6명, C를 맡은 사람 6명, D를 맡은 사람 6명 이렇게요. 이처럼 새로운 전문가 모둠을 형성해서 각각 전문가들끼리 소주제에 관해 학습한 후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가 A, B, C, D가 모여 자신이 담당하고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질문하면서 돌아가며 가르치고 배우는 모형입니다. 저는 본차시에서 유기농업, 오리농법, 지렁이농법, 우렁이농법과 관련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워크북에 제시한 것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각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각 모둠에서 한 주제씩 맡아 관련된 자료를 읽고 모둠 간 같은 자료, 즉 유기농업은 유기농업끼리, 오리농업은 오리농업끼리 이렇게 같은 자료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지문을 분석하고 영상을 보며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저희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태블릿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배부했는데요. 이때 그냥 태블릿을 배부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검색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자료를 정리하여 아이들에게 제시하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들에게 모둠에서 돌아가서 결국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설명하고 싶은 특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말할 것을 준비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모둠에 돌아가서 순서대로 한 명씩 설명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설명을 듣고 관련된 생각이나 질문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워크북의 뒷부분에 더 알찬 수업을 위한 읽기 자료가 제공됩니다. 각각의 농법의 의미나 방법, 실제 사례와 좋은 점 등을 담고 있어서 직소 활동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배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친환경 농업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본 자료에서는 유기농업과 오리농법, 지렁이농법, 우렁이농법 총 4종류의 읽기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급에서 사용 가능한 태블릿이 있다면 전문가 집단에서 공부하는 중에 본 자료 외에 궁금한 내용을 더 찾아보거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각 전문가 집단별로 또는 개별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 3차 시 프로그래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 저는 연차 시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학급에 따라서 한 차 시로 줄이시거나 아니면 더 차시를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계획서를 작성하고 엔트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농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래밍 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직접 프로그래밍하며 세 번째는 작품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프로그래밍 계획서 작성하기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친환경 농업을 소재로 한 저의 엔트리 예시 작품을 아이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작품은 워크북에 QR코드로 실어 놓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서 프로그램의 제목과 오브젝트, 과정 등을 학생들이 분석합니다. 제가 제시한 예시 작품의 프로그램의 제목은 친환경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만들기로 앞서 1차 시에서 학습한 4가지 농법을 의미하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목표 점수에 도달하면 배경이 바뀌면서 말풍선이 나오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에 학생들은 1차 시에서 학습한 친환경 농업을 소재로 하여 엔트리 프로그래밍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저는 워크북에 학생 수준별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총 2가지 종류의 계획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제작할 학생은 워크북의 1번 계획서, 즉 위에 있는 계획서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교사의 자료를 응용할 수 있도록 2번 계획서를 아래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의 과정을 정리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엔트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하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앞서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컴퓨터실에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물론 학교별로 컴퓨터실이 없다면 태블릿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화면이 크고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아이들이 엔트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학생들이 제작 과정에서 제목과 오브젝트, 배경과 변수 등 차례차례로 자신들의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작 과정 실행표를 워크북에 삽입하여 학생들이 보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교사로서 순회 지도를 통해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엔트리 프로그램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존 예시 자료에 주어진 오브젝트 4가지 중에서 1가지에서 2가지로 오브젝트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말풍선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엔트리봇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등 학생들이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이 엔트리 프로그램 제작을 너무 어렵지 않게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재미있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작품 소개하고 체험하기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 제작한 후에 서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모둠끼리 체험해도 좋고 시간이 된다면 서로 자리를 이동하여 충분히 자유롭게 많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서로 자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컴퓨터실에서 모든 학생들의 컴퓨터에서 작품을 일괄 회수 그리고 일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전송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친구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히 체험하고 재미있다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오브젝트, 배경, 변수, 스토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거나 작품의 코드 블럭을 분석하면서 배움을 심화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험한 내용을 워크북의 표로 프로그램의 특징과 느낀 점을 위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체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심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특징과 느낀 점 또는 질문을 위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체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체험한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1가지를 선택해 자세히 분석하고 특히 만약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싶은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험하고 신기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저는 워크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친환경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험하면서의 느낀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가깝게 다가왔다. 농업과 관련해서 잘 몰랐었는데 재미있는 것 같다 등 학생들이 훨씬 더 이전에 비해 재미와 가깝다라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제였던 친환경 농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 평화의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차 시, 3차 시 엔트리 활동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에서 활용할 예시 작품과 제작 과정,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자유계획서와 응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차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 프로그래밍을 주제로 학생들이 지난 시간 배운 친환경 농업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엔트리 작품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한 후 선택적으로 학생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계획하여 프로그래밍하거나 본 예시 작품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예시 작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친환경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만들기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두운 도시 배경에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배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농업, 지렁이농법이 각각의 오브젝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변수는 환경점수와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입니다. 즉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점수만큼 환경점수가 올라가고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인 100점에 도달하면 말풍선이 나오며 배경이 꽃밭으로 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제작한 예시 작품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작품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워크북 내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코드 보기가 가능하니 바로 응용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엔트리에 접속해 만들기 창을 띄워 놓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먼저 어두운 배경과 밝은 배경을 각각 한 가지씩 선택하였습니다. 꼭 제가 선택한 어두운 배경과 밝은 배경이 아니어도 좋으니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두운 도시의 모습, 그리고 밝은 친환경 농업을 사용했을 때 밝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휑한 미래 도시의 모습 한 가지와 들판의 모습을 배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저희 반의 경우에는 오리농법, 지렁이농법, 우렁이농법, 유기농업 이 4가지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4가지 오브젝트가 제시되어 있는 예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꼭 4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1가지 또는 2가지만 선택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렁이 농법과
우렁이 농법의 경우에는 제가 세로 그리기를 통해서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파리를 활용하기도 했고, 저의 경우에도 식물에서 버섯의 끝부분을 편집해서 지렁이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각 교실에서 사용하시는 그리고 각 교실에서 학습한 농업들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시로 오리와 유기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새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후에 추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엔트리봇은 삭제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글 상자에 들어가서 제목을 적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오리농법과 유기농업 소개하기 이런 것도 좋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 이런 것도 좋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한 후에 글씨를 화면에 맞게 충분히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리농법과 유기농업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글 상자를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변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리농법에 각각 5점이라는 글씨와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다른 농법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10점을 부과하였습니다. 10점을 이렇게 유기농업과 오리농법을 각각 5점, 10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코딩이 시작됩니다. 먼저 속성에 들어가 주세요. 속성에서 변수를 클릭합니다. 이때 변수 추가하기에서 첫 번째 변수는 지속가능 미래사회 점수 또는 목표 점수 이렇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점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글자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 점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추가를 누른 후에 선생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기본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1000점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2000점 이렇게 크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100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를 하나 더 넣어서 목표 점수에 대한 현재의 점수, 우리 점수,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친환경 농업 점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친환경 농업 점수로 해보겠습니다. 변수 기본값은 0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 오리농법과 유기농업의 오브젝트를 각각 클릭했을 때 친환경 농업의 점수가 높아지고 이 올라간 점수가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 이상에 도달했을 때 뒤에 배경이 변화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리농법을 클릭한 상태로 위에 오리가 확인되어 있는 상태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에 먼저 들어가 주셔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것들 중 흐름에서 반복하기, 그리고 자료에서 친환경 농업 점수에 1만큼 더하기를 5번 반복합니다. 사실 1만큼 더하기를 5번 반복하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5만큼 더하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친환경 농업 점수가 1, 2, 3, 4, 5 올라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아이들이 반복하기 블록을 배웠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고자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흐름에서 만일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판단에서 이상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자료에서 각각 값을 가지고 오는데, 친환경 농업 점수가 당연히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값보다 큰 경우겠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는 말하기를 넣었는데, 이 말하기에는 생각하기도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말풍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하기를 하시고, 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도움을 주었어요 라고 적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리농법을 한 가지만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풍선 안에 오리농법에 대한 설명을 적도록 한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 우리의 환경과 관련된 설명들을 적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리농법과 관련된 블록 코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유기농업으로 넘어갈 건데, 이걸 그대로 옮겨도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코드 복사를 눌러주세요. 유기농업을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5번을 10번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리농법과 유기농업의 블록은 똑같기 때문에 10번 그리고 5번의 차이만 두시면 됩니다. 이후 배경이 바뀌는 것을 해야겠죠. 배경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 미래도시를 눌러주신 후에, 저는 이 중에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기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것이 사용될 건데요. 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래도시 뒤로 보여서 들판이 보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생김새에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리농법의 말하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상하 모양 뒤집기 또는 좌우 모양 뒤집기, 그리고 90도 돌리기 등의 움직임에서 90도만큼 회전하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 넣어볼까요? 오리를 그리고 유기농업의 경우에는 90도만큼 회전하기입니다. 자, 각각의 오브젝트를 추가하였고, 오리농법, 새싹에 해당되는 유기농업, 그리고 미래도시, 즉 배경에 해당되는 블록입니다. 한 후에는 시작하기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른 후에 유기농업, 오리농법을 각각 누릅니다.
이렇게 오리도 커지고 유기농법도 돌아가고 말풍선도 나오고 뒷배경도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원한다면 여기에서 블록들을 교체하고 수정하면서 충분히 더 다른 모습들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유계획서와 응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제작한 엔트리 프로그래밍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예시 작품을 응용하고 변형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친환경 농업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리농법과 참개농법을 오브젝트로 제시하였습니다. 학급에서 배웠던 오리농법을 먼저 오브젝트로 제시하였고 본인이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더 자료를 조사하던 중 참개농법에 대해서 알게 되어 참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참개농업을 5점으로 부과하여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뒤에 배경이 바뀌고 말풍선이 나오는 것은 기존의 교사 자료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친환경 농업 중 유기농업 배우기입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유기농업 한 가지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설정하고 15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본인이 직접 그린 새싹 모형을 클릭하면 15점씩 올라가고 마지막에 목표였던 100점을 넘으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봐요 라는 말풍선이 나오면서 배경이 바뀝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세로 그리기를 통해서 이 모형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먼저 지렁이와 우렁이 농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도 세로 그리기를 통해서 직접 만들었다라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학생들도 따라서 새로 만들거나 그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어진 오브젝트를 제외하고도 직접 재미있게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친환경 농업 중 오리농업 배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4가지 오브젝트 중 한 가지인 오리농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오리농법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봐요 라는 말풍선이 나오며 마지막에 배경이 바뀌는 것은 교사와 동일하지만 오리농업을 오리가 업고 있는 모양으로 제시하였고 오리농업을 10점으로 부과하였으며 마지막에 오리가 마치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모션을 주어서 재미있게 더욱더 발전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만들기라고 저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각각의 농법과 관련된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에 대한 설명을 제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축의 배설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이라는 각각의 제목들과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설정하고 점수를 부과한 후에 환경 점수가 지속가능 미래사회 목표를 넘어섰을 때 배경과 말풍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주어진 오브젝트 안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축의 배설물을 사용한다 등 제목을 바꾸어서 글 상자를 넣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사의 예시 작품을 변형한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제목을 먼저 친환경 농업과 잘 어울리는 초록색으로 변경하였고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농업과 지렁이농법을 그대로 제시하되 우렁이농법과 지렁이농법을 아까 보셨던 학생과 마찬가지로 세로 그리기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지렁이가 참 실감나죠?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뭔가 초등학생스러움을 아주 잘 살려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목표를 1000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기농업을 눌렀을 때 100점, 우렁이, 지렁이, 오리농법을 클릭하였을 때 50점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점수가 목표 점수에 도달했을 때 뒤에 배경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계획서를 작성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어두운 배경에 작은 새싹이 나옵니다. 이 새싹을 클릭하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가운데 있는 새싹을 클릭하면 새싹이 점점 나무로 자라납니다. 동시에 엔트리봇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유기농업과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 오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한 오리는 엔트리봇과 말풍선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리는 오리농법과 관련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반에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오리가 오리고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리고기가 되면서 학생들이 오리고기로 농촌에 부수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오리를 오리고기가 되게 표현하다니 너무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당히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설명을 토끼와 오리의 대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토끼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어두운 배경에 대해서 오리가 이 어두운 배경이 어떻게 하면 밝게 변할 수 있을지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과 관련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갑자기 오리가 사라지고 토끼가 친환경 농업과 농수산물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진행하면서 관련해서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글자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토끼와 오리의 대화를 정리할 수 있게까지 하여서 저는 학생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시할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로그램은 게임형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세 번째 친환경 농법 게임과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게임의 주인공은 가운데 있는 지렁이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 지렁이를 왼쪽과 오른쪽의 키보드를 사용하셔서 이동하면서 오리를 만나면 점수가 1점이 추가되고 폭탄을 만나면 본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맨 처음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도 세 번째와 동일한 게임형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새싹과 물풍선이 나오는데요. 물풍선을 만나면 프로그램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새싹을 만나면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새싹을 만나서 점수가 10점이 되면 친환경 농업에 성공했어요 라는 글씨가 나오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물풍선에 맞아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물풍선을 맞아 점수가 마이너스 10점이 되면 친환경 농업에 실패하였어요 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어두운 공장의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오리를 움직일 수 있었고, 또 물풍선을 맞았다고 해서 게임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몰입도 있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예시작품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본 예시작품들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본 수업을 통해서 첫째,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친환경 농업의 종류와 필요성을 학생들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배움에 있어서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남북한 모두 친환경 농법에 관심이 있으며 그 농법이 공통됨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직접 표현하면서 친환경 농업 그리고 생태 평화와 관련된 배움을 내재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는 학생들이 한반도 친환경 농업의 종류와 중요성을 알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실과와 평화 통일 교육, 어떻게 생각하면 참 뜬금없는 조합인 것도 같지만, 하지만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한 이 시간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본 주제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제초등학교 교사 정서영이었습니다.